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4월 17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옷차림이 좀 달라졌죠. 아무래도 이제 봄철이 되니까 옷차림 자체도 산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캐주얼 마이를 입고 안에 티를 맞춰 입어서 조금 가벼운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선사를 하려고 개별을 했습니다. 한 10년 입었던 옷이에요. 근데 아직도 새거죠. 새거 그래서 좋아요. 자, 이제 지난주에는 강타가 뭐 아까 토요경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월 말부터 4월 초 또 4월 둘째 주 나름대로 잘했어요. 3월 말에야 뭐 말할 것도 없이 228.1배 복승식 단통을 맞춰드렸으니까 뭐 대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4월 월초 경마 때도 어찌됐든 뭐 제주 경마 66.1배를 필두로 해서 메인 승부처가 또 16개를 적중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잘했고요. 지난주에도 또 14개 경주를 적중을 하면서 뭐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간 두 번의 경주 2주 동안은 베스트가 아닌 가운데서도 이 정도로 했다면 저 자신은 그래도 만족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뭐 부산교차 2경주에서 3복승 346.3배짜리를 맞춰드렸고, 또 토요 메인 승부처 8.7배 단통 적중을 해드렸고, 제주교차 메인 승부처 역시도 23.7배 역시나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3복승 부산제 4경주에서 88.2배, 그 외에 뭐 10경주 단통 적중 등 총 14개 경주를 적중을 하면서 나름대로 잘 선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적중 내역은 여기까지만 하고, 주중에 신나게 잘난 척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일요 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산교차도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고, 또 서울 경마도 약간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이지만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뭐 999 배당이 터지는 경주는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반대로 중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는 의외로 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재밌는 하루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자, 그래서 배당과 안정이 고르게 형성될 수 있는 1호 경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또다시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빨간색 전 색연필을 갖고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책도 마사의 PDF를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지를 보고 하는 전문가가 없어요. 저는 제가 여기다 글을 써요. 제가 여기다 뭐 선행이든 뭐든 제가 필요한 내용을 여기다 쫙 써요. 이 빈칸에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훈련 우수마 이런 걸 다 써요. 그 다음에 승부지를 책에다 다 씁니다. 그래놓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좀 원시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원시적으로 일을 하냐면, 나이를 먹었더니 쓰는 거를 안 써놓으면 기억이 안 남아.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그냥 일일이 다 볼펜을 갖고 쓰다 보면요, 머릿속에 그나마도 남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원시적으로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면 그래도 머리에 남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계속 고수를 할 생각입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1호 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1경주입니다. 전개상의 선행은 8번 덕성이로가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끝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성장마 중에서는 6번 레인스카이가 그래도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부민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문세용 기수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8번 덕성이로가 문제인데, 이 장기 휴양을 하고 공백을 갖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 경주에 출전을 해서 선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선행을 가지 못하고
종반 탄력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까지도 베스트는 아닙니다. 베스트는 아니지만 서서히 마필 상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그래도 이변 연출은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10번 펄킨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아무래도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10번 펄킨이라는 마필은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으로 봤을 땐 안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선행력 측면에서 매니피에 잡아남지 않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마필 자체의 기본적인 잠재력은 있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는 어느 정도 높게 맞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0번이 펄킨을 이번 교시 강력한 축으로 놓고, 자 여기에 뭐 6번 레이스카이라든지 또 상태가 좋은 덕성 1호라든지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 2경주. 자 이번 1호 2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는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편성 자체도 전형적인 선행과가 없는 비교적 3세 이상 6등급의 보병권 마필들과 즉 기복마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드림선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기를 대비한 훈련 시 그야말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전 때는 우수한 추임력을 보여줬고요.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력을 양상시키자 종반 탄력이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데뷔전에서는 추임력, 그 다음에 지난번 경주 시에는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출전마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보여줄 것을 데뷔 두 번의 경주에서 다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도 가장 강력한 입상 가능성 전력으로 읽어줄 수 있다. 그래서 6번 강하게 읽어주고, 여기에 뭐 당연히 5번 스페셜 샤인이라는 마필이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번 편성에서는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냥 5번 6번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3번 정상제일에 그나마도 가능권 전력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정상제일은 팔리는 마필 치고는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6번 5번을 때리고 나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4번 천일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에게 오히려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은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 3번 정상적인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굳이 배당을 노린다면 저는 4번 천일 같은 마필에게 메리트를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입상마의 우열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일단 정계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6번 포다로고스가 선행을 갈 수가 있고, 자 여기에 3번 다크엠버, 자 여기에 2번 라페리체 이런 마필들이 모두가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문제는 3번 다크엠버든 2번 라페리체든 6번 포다로고스든 선행을 가야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인데, 선행을 못 갈 시에는 종반 지구력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감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인 편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배팅권의 추구로는 1번 장산시티를 가져갑니다. 요 마필은 이제 시기성 식욕 부진으로 인해서 계속 체중이 빠져나가는 것이 단점인 마필입니다. 그래서 당일 체중이 늘어야만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체중 체크가 필수이고, 금주 훈련 상태는 거의 뭐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마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상대방으로서는 이 8번 룰주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순차적으로 경제력을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끌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전마 중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8번 놀주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마필도 간신권 마필로는 가져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병만 하나를 가져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스 자체가 선행행 마필을 보병거루로 가져가서 이변 연출을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 지구력이 부족하더라도 이 선행형 마필들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종만 뚝심형 마필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7번 먼데이번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에 대해서 한번 간신권 마필로 말씀을 드릴게요. 팔리기는 아마 3번 다크엠버나 이 6번 포다르고스가 팔릴 거예요. 이 상태가 좋으니까 얘네들이 또 선행을 갈 수가 있고 발이 빠르니까 당연히 조교 때도 상태가 좋아 보였을 거예요. 아니 당연히 선행마들이 좋아 보이지 조교 때는 속보를 뛰던 습보를 뛰던 구보를 뛰던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7번 먼데이번이라는 마필이 그래도 안말로서 데뷔전이나 주행검사 때 선행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발주 고착기를 보여줬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런 마필들이 발주만 매끄럽게 뽑아주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7번 먼데이머니의 이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1호 4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마필들을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9번 엄지강호도 나쁘지가 않고 또 8번 조아라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당일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긴 한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경주 시에는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그나마도 가장 기대치를 높게 맞을 수 있는 마필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9번 이 엄지강호라는 마필입니다. 엄지강호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인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선행마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성이 약해서 선행을 가거나 또 앞에 붙거나 하는 거지 또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출중하니까 앞에 붙는 거지 선행만 해서 앞에 붙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엄지강고의 그래도 기본적인 잠재력이 가장 우수하고 근간 3번의 경주에서 1200 경주에서는 안정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엄지강호에 대한 믿음을 가장 강하게 읽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9번 엄지강호를 가장 강하게 봐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이번 첫 번째 승부처 한번 멋진 단통적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 강타의 자랑 부산경마가 되겠습니다. 강타의 밧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1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일단은 이번 골드선이 어느 정도 팔릴 겁니다. 팔리는데 요 마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사실상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는 있지만 이 선행력을 갖고서 상대를 압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지난번 1200 경기에 출전해서 종반 탄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졸전을 펼쳤던 마필이라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골드선은 이번 부산교차 1경주에서 가감하게 자르고 자, 첫 번째 승부처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필 말고 꼭 읽어줘야 되는 마필은 6번 그랜드존이라는 마필인데 충만은 아니에요. 충만은 아닌데 단통으로 때릴 생각이 있습니다. 자, 공백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6번 그랜드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충만은 아니지만 강하게 때려볼 수 있는 마필. 고로 이번 부산 1경주 첫 번째 승부처는 당연히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1호 4경주와
자, 부산교차 1경주 묶어서 첫 번째 한번 멋진 적중으로 이어가면서 일요 5경주 준메인 승부처에서 완벽한 또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제 5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 경마 준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일단은 요 편성 자체도 숨어있는 복병마도 도사리고 있고 또 배당판에서 팔리고 있는 인기마도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조건이 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는데, 자, 일단 전개상 선행을 누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번 꿈캐라도 굉장히 빠르고 또 7번 천지탑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런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7번 천지탑이 그래도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겸비를 하고 있고 중반 탄력까지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7번 천지탑이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7번 천지탑은 일단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당권 전력이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이번 경주에는 숨어있는 배당마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보이는 인기마에 대한 맹신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마의 선정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복병마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고 싶다. 더군다나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의외로 인기마들 간의 불합리한 조화도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7번 천지탑도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또 인기마들 간의 연대 경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모두 부러질 수도 있는 소지를 갖고도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의외로 이변 연출이 일어나면서, 자, 이 상당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다는 점 강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복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역으로 인기만을 공략해서 중배당 이상을 노려보고 싶은 일요제 5경주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타만의 충마 복병마가 대가리인 일요제 5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는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경주인데 1번 토암산입니다.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절대적으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또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연 끝까지 버팅겨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자, 어찌됐든 1번과 1번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한다면 단통으로는 누굴 때려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2번 팬텀 브레이드는 아무래도 이제 선행을 못 가니까 강하게 읽어주긴 어렵고 선행 못 가니까 잘라야죠. 당연히 2번은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매직라인이라는 마필이 근간의 행보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니까 5번 매직라인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 하리아 남성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뚝심형 마필이니까 뚝심으로 도전할 수도 있는 편성이라 1놓고 5번, 6번 이런 마필들이 선정 가능성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3개의 승부처를 붙여서 토요제 6경주부터 한번 심차게 한번 때려볼 생각인데, 자, 이번 토요제 6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주 빠른 선행만은 없습니다. 이번 대한영웅 정도가 그나마도 선행을 갈 수 있지만 이 마필이 뭐 상대를 압도할 만한 그런 선행력은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막판에 1400경주를 맞이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는 이변 연출이 가능한 경주라고 볼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관심권 마필로는 4번 황금비상이라는 마필입니다. 정적의 기수가 기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지만 훈련 상태가 좋았으니까 아마 강하게 팔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번 황금비상은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읽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당일 배당판에서 팔리는 마필 중에 절대 안 되는 마필이 있거든. 그 마필을 빼면은 환수가 철철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배당은 크지는 않지만 인기마 1, 2두를 자르고 간다면 배당의 메리트는 단통만 남는 경주이기 때문에 메리트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은 4번 황금비상은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빠! 여기서 터져야 돼요. 아,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대가리를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자, 이 적중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경주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그리고 또 승부 의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한 마리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9번 천중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아따, 말이 그냥 겁내 못 가요. 아, 갈 것 같은 아주 외관상 액면은 그냥 거의 뽀뽀에 그냥 완전히 그냥 바로 그냥 메이드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따, 실전에 들어가면 개풀빵 중에 상풀빵이요. 이번에 이제 급기야, 옷감에 보낼 일, 다 가야 돼. 옷감에 보낼 일 전부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입구야수인데, 입구야수라면 이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무빙이 되는 기수니까 종반 탄력과 더불어 기본적인 순발력도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전의 전성기 때의 능력이라면 9번 천중왕은 입혀석에서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9번 천중왕을 강력하게 노리면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 한번 멋진 상황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결심하에, 자, 9번 천중왕을 믿고 들어가는 부산 3경주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다. 입구야스야 날라와라. 빰빠라밤. 자, 아차, 너는야 지금 뭐 빰빠라밤 말고 내용이 없어야. 무슨 방송을 그렇게 하는 거요? 내용 있게 좀 얘기를 하고 좀 하나라도 좀 가르쳐 주려고 좀 노력을 해봐. 아따, 내가 듣자 하니까 이거 못 뽑겠네. 너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다 들립니다. 자, 어찌됐든 다음은 이제 1호 7경주 때, 이번 7경주가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여기서 배당이 한번 오부지게 터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너무 또 혼자 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겁은 납니다. 사실 이제 7번 장산 브레이드가 강력하게 팔리는 경우인데, 글쎄요, 장산 브레이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그건 되느냐 이거지. 단통으로는 때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장산 브레이드도 저는 그렇게 아주 세게 믿고 있는 마필들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골드 올라도 사실 인기권 전력인데 아주 세게 믿는 마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이 니틀 브라운도 지난번 경주시 선행 가서 3차 갔는데, 이 마필도 아주 또 믿는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마필도 강하게 믿는 마필이 없다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인기권 전력 중에선 7번 장산 브레이드를 배팅권엔 그래도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라서 안고는 가지만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릴 생각은 없다는 것이 강타의 이번 경기의 핵심이 되겠는데, 그러면 대가리를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야, 이번 메인 승부처의 대가리는 숨어있는 보병마, 등짝도 비실비실한 보병마, 바로 그 보병마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가지고
완벽한 상황 연출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타는 이번 경주시 강력한 보병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하 중배당 최고 고배당까지 연결시키는 작심배당 A급 메인 승부처. 자, 1회제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4번 보헤미안이에요.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보헤미안이 제일 셉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이 편성에서 또 보헤미안이 가장 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간의 행보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선행력까지도 또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개 상황으로도 2, 3번 배를 따라갈 수가 있고, 종반 탄력까지도 계속적으로 끌어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여타 마필들보다 한 치수 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거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누가 팔리든 말든 상관없이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0번 심천여망이란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요, 제가 보는 견제 시에는 근간의 능력이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 정체된 능력 자체가 이번 견시 입상권에 근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피릭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하게 읽어주고 싶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의 마필이 2번 썬더백이란 인더백이란 마필인데, 인더백이란 마필이 이번에 이제 승군전에 16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종반 뚝심은 상당히 우수하고 근간의 행보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감량 3.5kg까지 받고 있고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더백을 좀 약하게 보는 이유는 그동안의 경주에서는 대부분 전개 이점을 안고 선전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편성은 6번 그레이스라든지 8번 아리송이라든지 4번 보헤미안이라든지 3번 천지거탑이라든지 이런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앞서를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인더백이 그동안의 경주와처럼 전개 이점을 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과연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2번 인더백은 그렇게 세게 보는 경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10번 신천여망이라든지 11번 영웅볼트라든지 이런 마필을 보헤미안을 필두로 해서 강하게 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산경차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도 승부처는 아니지만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전개상 선행은 6번 그랜드 피닉스가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직전 대비 부중이 많이 늘어난 4번 삼봉이란 마필입니다. 삼봉 정도전의 호입니다. 삼봉 정도전. 이 삼봉이란 마필은 근간에 점진적으로 아주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경기를 끌어내고 있는데, 자, 이번 경기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는 대신에 취입력이 어느 정도 하강을 할지 여부가 변수이긴 합니다만, 마필 자체의 행보는 워낙에 좋은 마필이라 4번 삼봉은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 당연히 4번 삼봉은 이번에도 강력한 추구력까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6번이 그랜드 피닉스가 선행을 갈 수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 마필은 이제 선행만은 아니에요. 선임평 마필인데 1700에 이제 첫 도전을 하는 가운데서 전개의 이점을 안고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가능한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종만 뚝심형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는데, 은근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9번 스타보니비 같은 마필, 이런 마필들도 전체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거든요. 또 1번이 매누미지. 그렇기 때문에
요번 편성은 아예 4번을 필두로 해서 얘를 축으로 해서 9번 스타무니비 쪽에 한번 메리트를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 JRA 고꾸라 경마장 자매결연 기념 특별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JRA 일본과의 자매결연 특별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강력한 대가리는 포진을 하고 있죠. 8번 홍콩블루라는 마필입니다. 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고도 자, 입상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짜증나게 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5번 강호 드라이브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 당일날 조금 덜 팔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3복승을 사시던지 뭐를 하시던지 간에 5번 강호 드라이브는 이번에 꼭 가져가세요. 요 마필은 이번에 아주 제대로 된 승부가 걸려있는 마필이니까 5번 강호 드라이브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능력으로도 당연히 되는 마필이지만 배팅권에도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9경주. 자, 헤럴드 경접의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7두밖에 출전을 안 하는 아주 조촐한 대상 경주예요. 아, 이게 이런 조촐한 경주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2번 소통시대가 가장 좋습니다. 대상 경주 속에서 영 메가리를 못 치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번 경주 때 3착 자체도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3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자,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연장 그랑프리 뭐 대통령배 스포츠전배를 연장에 붙다 보니까 약간은 좀 강자와의 기세에서도 조금 눌림감이 있고, 또 과도한 피로감도 있어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이 소통시대는 이번 헤럴드 경제배에서는 충분히 지난번 경주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나름의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 마필이라 이번에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인 만큼 이번 소통시대는 강하게 읽어주고 싶고, 자, 반대로 6번 해마르가 지난번 경주 때 협회 장배에서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뭐 안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 이번 경주에 오히려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이 7번 골드올릭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재미나게 보고 싶다. 자, 그래서 이 7번 골드올릭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재미나게 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오히려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2번 소통시대와 7번 골드올릭 이런 마필들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도 사실상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고민이 되는 경주입니다. 고민이 되는 경주고, 충마를 누구로 가져갈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당일 현장에서 충마가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8번 어프로치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당연히 뭐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본 결과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 가보병원도 굉장히 빠른 말이고 4번 해상풍도 굉장히 빠른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거리가 또 160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변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8번 마이 선정 가능성, 솔직히 말해서 이 승급전인데 아주 베스트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8번 마가 부러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8번 마에 대해서 어프로치가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맥시멈 받치기고
자를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8번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6경주 메인 승부처에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8번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자를 수도 있고 또 받치기 정도의 메리트 받기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고 싶은 경기라는 점. 자, 메인 승부처 작심 배당을 노리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루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2번 미소왕자라는 나름 강력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2번 미소왕자가 지난번 경주 때도 선행을 나서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었듯이 자, 이번 편성에서도 선행을 편하게 가지기는 힘듭니다. 3번 진격의 고장도 상태가 좋고 또 5번 빛의마다도 상태가 좋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가기는 어렵지만 2번이 미소왕자 역시도 이제 선입전개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우위가 분명해 보이는 마필이라 일단 2번 미소왕자를 빼고는 얘기를 하기가 힘든 편성이라 일단 2번 미소왕자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로 인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착이 문제인데 5번 빛의 바다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얘도 이제 선행을 갔을 때 뺐을 텐데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그 부분이 관건이고 오히려 제가 보는 견제시에 이번 경기에서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7번이 선스토롱이라고 하거든요. 이 선스토롱이 이번엔 굉장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단통질을 한다면 7번 선스토롱을 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1호제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 1호 경마 끝장 승부처인데 정계상 경합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종만 탄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들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이 오부지게 터질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이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요주의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바로 이 11번 다크레이디라는 마필입니다. 아따, 남타 너 피곤하게 왜 그래? 2번 그랑블루도 있고, 뭐 9번 썬더스텝도 있고, 7번도 있고, 뭐 많은데, 아따, 왜 또 이 12번 다크레이디를 얘기하었냐? 좀 이상한데?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완전히 걸음이 탈바꿈했다 해더라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뭔가 변화된 말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11번 다크레이디 요 마필을 이변 가능성을 엿보면서 끝장 승부처로 해서 한번 강력하게 배당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 1회 경마 UCC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회 경마도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자,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고 현장에서 촉을 살려서 멋진 대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경마만큼은 강타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현장에서 화이팅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